자, 물론 카운터라는 공유 변수를 썼다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행위가 소위 원자적으로 동작될 수 있다라고 하면, 보통 어토믹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동작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세부적으로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치 한 덩어리처럼 하나의 명령처럼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어지기 위해서 다수의 CPU 인스트럭션으로 나누어서 처리되어질 텐데, 다수의 인스트럭션으로 나누어서 처리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명령들이 모두 다 처리되어지기 전까지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명령의 처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시작되어진 명령의 처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온전하게 컨텍스트 스위칭 없이 처리되어지거나, 혹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수행 중이던 그 문장들을 다른 프로세스들이 실행할 수 없도록 차단해버려서 다시 나한테 제어권이 돌아왔을 때 내가 계속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처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우리 원자적 동작이라고 불러요. 즉, 이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는 행위나 감소시키는 행위는 세부적으로 여러 개의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CPU 내부에서 증가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인스트럭션으로 나뉘어서 처리가 될 텐데, 그것이 원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라는 증가 연산은 실제 CPU 레벨에서 보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냐면, 카운터라는 이름의 변수의 값을 CPU 내부의 레지스터로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CPU 내부의 ALU를 통해서 1 증가시키는 연산을 수행을 하겠죠. 증가된 값은 다시 레지스터에 저장이 될 것이고, 그 저장된 레지스터의 값을 다시 메모리에 저장을 해 주어야지만 비로소 카운터라는 이름에 연관되어진 메모리 값이 바뀌게 되는 일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카운터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의 값을 가져오고 CPU 내부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연산된 결과를 다시 저장을 해주게 되면 이제는 온전하게 값이 갱신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작업들이 소위 원자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진다라고 하면, 즉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계산하는 도중에 다른 프로세스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때 카운터를 또 가져온다라고 하면, 계산이 완료되어진 값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일어나다 만 값을 가져오게 되어지니까, 이게 뭔가 이후에는 데이터 값들이 부적절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유한 버퍼 상황에서, 물론 이제 버퍼가 무한하면 그냥 계속 새로운 데다가 쓰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한되어진 크기의 버퍼들을 재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내가 버퍼가 꽉 찼느냐 혹은 비었느냐라는 걸 좀 더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공유되어질 데이터의 개수를 따로 유지하고 있고, 그 개수를 생산자 프로세스와 소비자 프로세스가 동시에 값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꾸는 행위를 수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 사이에 인터리빙, 이렇게 뭔가 나누어져서 처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항상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CPU 스케줄링이 어떻게 처리됐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생산자 프로세스에서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는 일이 온전히 처리되고 나서 소비자 프로세스에서 감소하는 값이 처리됐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간 어딘가 하다 말고 다음 쪽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현재 다른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이 지금 바뀌고 있던 중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문제는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스레드 사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공유 변수의 값을 뭐 3개의 스레드로 나누어서 뭐 10만 번 혹은 100만 번씩 접근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적절한 조작들이 운 좋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 정도의 조작들은 다 부적절한 조작으로 값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그러니까 공유 정보를 사용하는 2개 이상의 프로세스나 스레드 상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러 프로세스들 혹은 스레드들이 하나 이상의 공유 데이터들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접근하는, 동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시가 아니라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의 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다음 프로세스가 접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쟁 상태가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경쟁 상태에 놓여진 공유 변수의 값은 데이터 불일치가 일어나서 원래 그 변수가 가져야 할 데이터 값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쟁 상태, 그러니까 하나의 공유 변수를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나 스레드들이 동시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즉 어토믹 오퍼레이션으로 처리되어질 부분들이 중간에 인터리빙 되어져서 부분적으로만 처리되어지는 일들이 허용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각각의 프로세스들 혹은 스레드들을 동기화해서,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하나가 다 처리하고 나서 다음 애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호프집에 가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화장실에 갈 일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 화장실이라는 것은 소위 어떤 한 사람이 화장실을 점유해서 사용하고자 했다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사람만 사용해줘야지 중간에 다른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는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호프집의 고객들은 다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수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화장실을 놓고 경쟁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특정 사용자가 화장실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동기화, 즉 순서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순서에 맞춰서 그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 것이죠. 자, 유한 버퍼를 가지고서 정보를 공유하는 2개의 프로세스 사이에 경쟁 상태에 대한 예를 좀 살펴봅시다. 현재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이 5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생산자 프로세스에서 정보를 하나 만들어서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라는 연산을 수행을 했고, 그와 동시에 소비자 프로세스에서는 정보를 하나 소비해 가면서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연산을 수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현재 정보가 5개가 있는데, 현재 공유할 정보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자 프로세스가 하나 늘리고 소비자 프로세스가 하나 줄였으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정보는 여전히 5개로 남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동기화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나면 현재 5라는 값을 가지고 분명히 1 증가 1 감소했는데 최종 결과가 4 혹은 6이 발생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불일치인 것이죠. 5여야 하는 변수의 값이 4나 6이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게 되면 앞서서 본 것처럼 생산자 프로세스가 카운터라는 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자, 카운터 값이 현재 5라는 변수의 값을 가져왔다 쳐요. 자, 그걸 CPU 안에서 1 증가시켰어요. 6이 됐어요. 자, CPU 안에 이제 카운터 값을 6으로 만들었지만 그 CPU 안에서 계산되어진 연산의 결과가 아직 메모리에 갱신은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프로세스로 제어가 넘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소비자 프로세스에서도 바로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을
변경하도록 하기 위해 카운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수행된 거예요. 여전히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카운터라는 변수 값은 아직 생산자 프로세스에 의해서 갱신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5의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 프로세스는 그것을 하나 감소시켜서 4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시 생산자 프로세스로 돌아왔을 때 이제 생산자 프로세스는 아까 수행되어졌던 다음 문장인 현재 레지스터의 값을 카운터라는 변수에 저장해 줘야 되는데 자, 현재 생산자 프로세서의 레지스터 값은 6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카운터라는 변수에는 6의 값이 저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장을 쭉 수행을 해 나가다가 이제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소비자 프로세스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역시 소비자 프로세서에서는 현재 계산되어진 레지스터의 값을 카운터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문장이 수행되어져야 하는데 이때 보면 소비자 프로세스에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의 값은 현재 4라는 값, 즉 5라는 값에서 1을 감소한 4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의 값이 저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카운터라는 변수가 5의 값을 갖고 있었고 그 과정 중에 1 증가하고 1 감소했는데 최종 결과는 4라는 값이 발생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물론 이 값은 만약에 중간에 소비자 프로세스가 이 마지막 문장까지 다 수행하고 나서 생산자 프로세스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6이라는 잘못된 값을 가질 수도 있는 이렇게 하나의 공유 변수 카운터라는 것을 변화시키는 작업들이 중간에서 끊기게 됐을 때 공유 변수를 온전하게 접근한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로 넘어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공유 변수를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여러 프로세스 사이에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진다면 데이터 브리치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